범죄도시는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범죄도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 영화가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완벽한 원톱 주연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만든 장면들이 하나의 짤이 되어 돌아다니고 이후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많은 영화들은 언제나 범죄도시와의 비교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적은 제작비로 만든 큰 성과였죠. 무엇보다 마동석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고정되었다는 데에서 저는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마동석의 캐릭터는 전에도 비슷했어요. 즉, 범죄도시의 마속도 이전에도 강풀 원작의 이웃사람이 그랬고 부산행이 그랬습니다. 이외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성난 황소나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악인전도 대동소이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마동석류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마동석이라는 인물을 찰떡처럼 살린 작품은 저는 이웃사람 안영모와 범죄도시의 마석도라고 하겠습니다. 마석도의 캐릭터가 분명했기 때문에 범죄도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도시2 역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마석도라는 캐릭터에 있다고 봤죠. 아무리 흉악한 적수라 해도 화끈하게 박살내버리는 마석도의 짜릿한 액션이 있으면 절반은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도 했습니다. 범죄도시가 지닌 매력의 또 다른 면은 악역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도시나 공공의 적 같은 영화들은 현대판 히어로 영화입니다. 이러한 현실 히어로들에게는 당연히 히어로 무비의 공식이 적용됩니다. 바로 강력한 빌런, 아치 에너미의 존재 여부죠. 솔직히 범죄도시 인기의 절반은 장첸을 연기한 윤계상, 위성락을 연기한 진선규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은 그야말로 위험한 악역을 연기하면서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진성규는 일약 스타가 되었고 윤계상은 장첸이라는 캐릭터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연 장첸만큼 강력한 악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장첸만큼의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위압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만큼 장첸이라는 캐릭터는 막강했어요. 물론 힘으로야 마석도에게 상대가 되지 않지만 장첸이 지닌 무시무시한 집념과 조폭들 사이에 정해진 룰을 마음대로 휘젓는 그 흉폭함은 관객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무서운 인물이라는 걸 또렷하게 각인시키는 데에 성공한 것이죠. 거기에 후속작이 흔히 지니는 징크스를 그대로 반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보통 성공한 작품의 후속작은 전작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스케일만 키우는 식의 자기 복제를 하기 마련인데 이 작품도 꼭 그럴 것처럼 보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범죄도시2를 기다리는 만큼 실망스러운 영화가 나오는 것만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관에서 만난 범죄도시2는 제법 괜찮았습니다. 전작만큼 재밌었어요. 적어도 전작의 재미가 반감되는 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장르적으로는 전작보다도 잘 짜인 느낌을 줍니다. 물론 전작이 가진 서늘한 카리스마까지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글쎄요, 이 정도라면 성공적인 후속작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에 돌입해보겠습니다. 범죄도시2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이 유지되었고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적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성공한 장르 영화라고 잘라서 말할 수 있죠. 재미있는 영화, 볼만한 영화라고요. 영화는 마석도가 강도를 제압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석도다운 호쾌한 액션이 돋보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인질을 제시합니다. 이번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인질이 나올 거라는 일종의 암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금천경찰서는 베트남에 범죄자를 인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임무의 적임자는 역시 마석도, 그리고 전일만 반장이 동행하기로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이 펼치는 또 하나의 버디 무비가 재생됩니다. 전일만 반장과 마석도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전일만 반장이 석도만큼의 전투력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경찰로 먹은 짬밥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편이 고구마를 선물하는 것만큼 답답한 전개도 없는데 이 영화는 전일만의 캐릭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베트남 이야기를 잘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 영화 최대의 적 강해상이 나타납니다.
강해상은 그저 돈에 미친 살인마로 베트남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활약하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 후에 가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첫 등장의 임팩트는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 이내 진면목을 보여주게 되죠. 베트남에서 마속두와 전일만은 직접 발로 뛰면서 강해상을 잡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강해상을 잡기 위해서 현지의 도박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강해상과 직접 맞붙어 그 부하를 생포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베트남에서 이래도 되나? 하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영화의 장점과 아쉬운 대목이 드러납니다. 일단 영화의 장점은 적어도 이 영화가 전작의 영광을 그리고 전작의 장점을 오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속도가 펼치는 화끈한 액션이야말로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석도는 어떤 상대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제압하며 잠긴 모는 손잡이를 뽑아버리거나 발로 차서 부술 정도의 무력을 선보입니다. 거기에 여러모로 전작보다도 강해졌다는 인상을 주죠. 다만 2편으로 오면서 석도의 캐릭터가 약간은 흔들렸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도는 전작에 비하면 여유가 좀 부족해졌습니다. 전작의 석도는 여유를 부리면서 농담을 던지는 인물이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나름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다 라는 단순한 철학인데 저는 이 대사가 나오는 대목에서 뜨끔했습니다. 여기에서 석도가 정의에 대해서 더 말하게 된다면 이 영화는 석도를 망쳐놓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석도는 전작보다 말이 많아졌을 뿐 그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단순한 철학은 그럭저럭 관객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고요. 진실의 방이라고 적고 고문이라고 읽는 석도 특유의 방식도 잘 표현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공공의 적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공공의 적의 강철중은 대한민국 영화사상 가장 성공한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인기 있는 경찰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적 2에서 그의 캐릭터를 검사로 바꾸면서 강철중의 팬들에게 충격을 줬죠. 이후 나온 강철중 공공의 적 1-1에서는 세계관을 1편의 그것으로 돌려놓았고 호평을 받았지만 정작 강철중이라는 캐릭터는 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지적했던 이들의 말 맞다나 강철중이 아니라 강철중인 척 연기하는 설경구를 보는 것 같았다고요. 강철중을 과하게 의식했기 때문인지 영화는 강철중이라는 캐릭터를 과도하게 해석했습니다. 범죄도시2의 마석도는 그런 함정을 가까스로 헤쳐갔습니다. 그 결과 마석도는 범죄도시와 거의 동일한 카리스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찰 중 한 사람이며 그저 우리 편 경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인식을 주는 게 좋았습니다. 주인공 경찰 캐릭터를 밀어주기 위해서 동료 경찰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실패한 영화들의 공식을 참고하지 않은 것도 좋았습니다. 반장부터 시작해서 금천경찰서 강력반 식구들이 모두 골고루 활약했을 때야말로 마석도의 힘이 가장 빛난다는 걸 영화는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강해상은 자신이 죽인 캐피탈 회사 회장의 아들 최용기의 사건으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최용기의 죽음을 한 최춘백이 검증된 살인 청부업자들을 보내 강해상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강해상은 오히려 그들을 무찌르고 마석도마저 따돌린 후 한국으로 향합니다. 마석도와 전일만은 당연히 한국으로 추방되고요. 문제는 강해상의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게 좀 과했다고 생각했어요. 강해상에게 카리스마를 주는 작업은 물론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강해상이 강해야 마석도도 살아나고 영화 전체가 흥미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영화는 강해상에게 마치 장첸의 위성락 같은 2인자 부하를 주고 강해상의 잔인한 면모를 부각시키는 장면을 넣습니다. 시신의 팔을 자르는 장면, 그리고 강해상의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장면도 넣었습니다. 살인 청부업자들과의 대결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멋지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멋진 액션이었고 숨을 참아야 할 정도로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강해상의 실력도 충분히 전달되었고요. 문제는 강해상의 카리스마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들더군요. 당연히 강해상은 장첸과의 비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빌런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죠. 상대인 마석도는 거의 동일하니까요.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더 카리스마가 뛰어날까요? 저는 장첸입니다. 당연히 큰 차이로 장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강해상은 거의 모든 면에서 장첸보다 뛰어납니다.
강해상이 보여주는 두뇌 플레이도 장첸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고, 강해상의 사이코패스적인 잔인함은 어떤 면에서는 장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력은 압도적일 정도로 강해요. 말하자면 강해상은 장첸의 상위 호환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손석구의 연기는 여전히 엄청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상의 카리스마는 장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건 손석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석구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캐릭터에 맞게 몸도 만들고 캐릭터를 드러내는 방식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연출 방법이죠. 강해상을 띄우기 위해서 그의 전투력이나 그의 잔인함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카리스마는 줄어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장첸은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험도는 그가 데리고 다니는 부하들의 충성심, 그리고 강력한 지배력에 있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는 전투원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인 게 아니라 흑룡파라는 조직의 보스,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사가 그리 많지도 않고 실제로 많이 싸우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장첸의 카리스마는 오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장첸과 그의 세력은 삽시간에 가리봉동, 대림동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첸이 지역사회에 침투하는 방식은 무척 교묘했죠. 이권에 개입하고 돈을 차지하는 모습도 교활했고요. 반면에 강해상은 뒤가 없는 범죄자입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부하들도 없고 충성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인물입니다. 조직의 보스로서 카리스마를 지닌 장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강해상은 개별 범죄자로서 강했고 장첸은 보스로서 강했습니다. 범죄자로서의 악명은 장첸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해상에게 아무리 많은 장면들을 할애해도 장첸처럼은 안 되는 겁니다. 전투력과 카리스마는 비례하지 않는다. 다크나이트의 조커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한국에서의 흐름은 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장희수의 등장은 이 영화에서는 중요한 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부 베트남 장면을 오롯이 강해상의 소개, 그리고 전일만과 마석도의 화려하게 초점을 맞추고 중반 이후부터 장희수를 등장시키면서 범죄도시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좋았습니다. 강력반 식구들이 수사 중반에 나누는 깨알같은 대사들은 오히려 영화의 깊이를 끌어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튼 농담이나 영화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범죄도시 1편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물들이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또 살아가는지 슬쩍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좋아합니다. 또한 강해상과 맞설 것으로 예상되었던 최춘백이 강해상의 습격으로 쉽게 인질이 되는 장면부터 영화 초반부터 제시된 인질극으로 이어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최춘백이 아니라 사모님, 그러니까 김인숙이 중심이 되는 것도 흥미로운 흐름이었죠. 생각 이상의 여장부고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좋아서 오히려 경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놀라운 사모님이죠. 3단봉을 들고 뛰어다니는 신구 막내 콤비의 활약도, 사모님과 장희수의 활약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겹게 잡아내는 흉악한 범죄자를 단번에 제압하는 마석도 특유의 액션도 살아 숨쉽니다. 강해상에게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재를 구출하는 강력반 형사의 활약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서 이 작품은 후속작의 법칙을 잘 준수한 괜찮은 작품이라는 평을 내리기에 충분하죠. 특히 마지막 버스에서 마석도와 강해상의 대결 장면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장첸과 마석도의 화장실 장면이 더 이상은 도망갈 수 없는 범죄자의 마지막 발악을 보여줬다면, 마석도와 강해상은 그동안 무수한 이들을 살해한 살인마를 제압하는 마석도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액션 시퀀스였습니다. 특히 그 좁은 공간에서 강해상이 휘두르는 마체테를 전부 피해내고 강해상을 두들기는 마석도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내 몸이 아파오는 것 같은 강렬한 액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석도 또는 배우 마동석이 자주 사용하는 동작 중에 리버블로가 있는데 저는 이건 아무리 봐도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저는 연문3에서 마이크 타이슨이 보여준 리버블로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마동석이 보여주는 리버블로, 옆구리 쪽 보디블로는 그의 버금가는 호쾌함이 있습니다. 1편의 가장 강렬한 액션이 마동석 특유의 뺨 때리기, 이터널스에도 수출된 그 동작이라면 2편에서는 이 리버블로를 꼽고 싶더군요. 사실 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1편에 비해서 2편은 마속도를 위해 조금 더 무리해서 판을 깔아주는 느낌이지만 그리 나쁠 건 없었습니다.
확고한 한국형 형사 히어로 시리즈물로 자리를 잡은 셈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장르 영화로서의 재미는 1편에 밀리지 않고 몇몇 장면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목은 많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집중력이 전편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점, 강해상이라는 빌런이 지닌 카리스마와 지배력이 장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있죠. 강해상이 길에서 대놓고 경찰을 찌르는 장면에서 이미 강해상은 미천을 다 드러낸 셈이었거든요. 거기에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연성을 다소 희생하는 장면들이 아쉽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장면들은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편의 유머가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장이수가 강해상과 맞서는 장면에서 자신을 장첸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조금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장면은 장이수라는 인물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삼류 조연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작에서 장이수는 독사만큼 뻣뻣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가닥 하는 인물이고 지역 조폭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전투력도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인물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마속도가 돋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장이수를 그저 겁 많은 기회주의자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장첸이라고 말하며 상대를 위협하는 장면에서 저는 웃음보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장이수가 장이수다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별 개벽다기가 다 나를 우습게 본다고 전편의 카리스마를 보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그렇지 않았고 이제 장이수는 그저 평범한 그리고 가볍고 하찮은 삼류 악당이 된 겁니다. 슬픈 전략이죠. 범죄도시2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만큼 재미있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끄덕이겠습니다. 하지만 범죄도시를 넘어섰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저는 전작이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로서의 응축된 힘이나 영화가 지닌 존재감은 전작이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15세로 수위를 낮추었다는 걸 감안하면 범죄도시2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범죄도시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하지만 제 평점과는 무관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장르 영화가 이 정도면 되는 거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은 평을 해놓고도 이 영화에 대해서 점수를 4점밖에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액션 영화로서 장르적인 재미는 충분합니다. 영화인데 뭘 하는 시선으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영화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대한 이 영화의 태도는 여전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을 거의 치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와 마약, 총기 사고와 살인이 가득한 세계로 그리는 그 태도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베트남을 거의 미개한 삼류 국가 정도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한국 경찰이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영화가 히어로 무비라고는 해도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상, 그리고 우리와 베트남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범죄도시2가 쉬운 상대로 베트남을 골랐다는 사실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마냥 웃으면서 박수 쳐줄 수 없는 이유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